밤이 깊어지면 인간의 하루도 끝났습니다. 해가 지면 마을의 소리는 잦아들고 길은 어둠에 잠기며 집집마다 촛불과 등잔의 작은 숨결만이 벽을 더듬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밤이 끝나지 않는 듯 보이기 시작합니다. 창문 너머로 새어나오는 희고 단단한 빛, 골목을 따라 이어지는 가로등의 줄, 멀리 공장 굴뚝 아래에서 밤새 쉬지 않는 기계의 윙윙거림. 전구의 불빛은 단순히 어둠을 쫓아낸 도구가 아니라 인간이 시간을 다시 설계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날, 밤이 사라진 날의 이야기를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기억하실 것은 전구가 발명되기 전부터 인류는 빛을 붙잡기 위해 오랫동안 싸워왔다는 사실입니다. 불은 가장 오래된 친구였지만 불을 집 안으로 들이는 순간 위험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촛불은 비싸고 약했으며 등유등은 냄새와 그을음을 남겼습니다. 도시가 커질수록 밤은 더 위험해졌습니다. 가스등이 등장하면서 거리는 이전보다 밝아졌지만 가스등은 또 다른 문제를 품었습니다. 관리가 필요했고 누출과 폭발의 위험이 있었으며 빛은 흔들렸습니다. 즉, 밝아지긴 했지만 안정적으로 길게 밝히는 일은 여전히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때의 산업혁명이 가져온 진짜 변화는 기계만이 아니었습니다. 도시가 밤을 필요로 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공장은 낮만으로는 생산을 감당할 수 없었고 철도와 항만은 밤에도 움직여야 했습니다. 신문과 금융, 유통과 오락도 늦은 시간까지 숨을 쉬는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밤이 경제가 되는 순간 빛은 사치가 아니라 인프라가 됩니다. 그리고 인프라는 한 개인의 천재성보다 거대한 체계의 완성으로 탄생합니다. 전구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한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실험과 실패, 전선과 발전기, 배전과 요금제, 안전규정과 노동시간이 함께 맞물려야만 밤을 밝히는 사회가 가능해졌습니다. 전구는 단순한 유리구슬이 아닙니다. 전구가 켜지려면 전기가 있어야 하고 전기는 만들어져야 하며 만들어진 전기는 먼 거리로 보내져야 하고 보내는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전구의 불빛이 인간의 생활을 바꾼 이유는 전구가 싸고 편해서만이 아니라 전기가 도시 전체를 흐르는 새로운 혈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발전소는 현대 도시의 심장처럼 돌아가기 시작했고 배전망은 도심과 주거지, 공장과 상점을 하나의 리듬으로 묶었습니다. 전구의 보급은 곧 전력망의 확장이었고 전력망의 확장은 곧 생활 방식의 재편이었습니다. 그 재편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첫째로 밤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촛불과 등잔이 만든 빛은 노랗고 작은 반면 전구의 빛은 더 밝고 일정합니다. 밝음이 일정해지면 사람의 행동도 일정해집니다. 독서가 쉬워지고 바느질이 쉬워지고 가게는 더 늦게까지 문을 엽니다. 거리의 치안도 변합니다. 물론 빛이 범죄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지만 어둠이 범죄의 무대가 되는 방식은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밤길이라는 공포를 조금씩 덜어내며 도시의 이동 반경을 넓혀갑니다. 둘째로 시간의 의미가 바뀝니다. 과거의 시간은 자연에 묶여 있었습니다. 해가 뜨면 시작하고 해가 지면 마무리하는 삶이 흔했습니다. 그런데 전구가 들어오면 사람이 정한 시간이 더 강해집니다. 일정표, 교대 근무, 야간 영업, 야간 열차. 시간은 자연이 아니라 규칙이 됩니다. 규칙이 되면 생산은 늘고 편의는 늘지만 동시에 휴식의 경계는 흐려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전구의 빛은 축복과 부담을 함께 품게 됩니다. 야간 노동은 많은 이들에게 생계를 늘릴 기회였지만 동시에 몸의 리듬을 흔드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밤샘 노동은 공장에서 시작해 점차 서비스업으로 확산됩니다. 눈부신 도심의 불빛 뒤에는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된 사회가 있습니다. 빛이 생겨서 일이 늘어난 것인지, 일이 늘어나서 빛이 필요해진 것인지, 사실 둘은 서로를 밀어 올렸습니다. 이것이 기술이 사회를 바꾸는 방식입니다. 기술은 단독으로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욕망과 필요, 경쟁과 제도가 기술을 끌고 가고 기술은 다시 사회의 선택지를 바꿉니다. 전구의 불빛은 문화도 새로 쓰게 만듭니다.
밤이 길어지면 밤의 움도 늘어납니다. 극장과 공연, 카페와 식당, 야간 신문과 광고가 번성합니다. 도시의 야경은 풍경이 됩니다. 사람들은 빛나는 건물을 보며 도시의 위용을 느끼고 국가와 기업은 빛으로 힘을 과시합니다. 박람회와 전시, 대형점 등 행사는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기술과 권력의 선언이었습니다. 어둠을 몰아낸 것은 진보의 상징이 되었고 밝히지 못한 곳은 낙후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빛은 중립이 아닙니다. 빛은 항상 누가 얼마나 밝힐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동반합니다. 그 질문은 가정 안에서도 이어집니다. 전구가 집에 들어오면 가족의 저녁이 달라집니다. 아이들은 밤에도 공부를 합니다. 부모는 밤에도 일을 하거나 부업을 합니다. 가족이 함께 쉬는 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각자가 다른 시간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늦게까지 라디오를 듣고 누군가는 새벽까지 책을 읽고 누군가는 야간 근무를 나갑니다. 전구는 시간을 선물했지만 그 시간이 반드시 행복으로만 흐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구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선택의 증가입니다. 해가 져도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났고 밤을 포기해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쓸 수 있는 시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전구는 기술에서 당연함이 됩니다. 당연해지는 순간 우리는 잊습니다. 밤의 어둠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촛불 하나가 얼마나 귀했는지, 불빛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안심시켰는지 말입니다. 정전이 되면 그 사실이 다시 떠오릅니다. 도시가 갑자기 조용해지고 계단과 복도가 낯설어지며 사람들은 불빛을 찾아 휴대전등을 켭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전구의 불빛은 편리함이 아니라 현대가 약속한 질서였다는 사실을요. 그 질서가 끊기면 우리는 다시 자연의 리듬과 어둠의 규칙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전구는 밤을 없앤 것이 아니라 밤의 의미를 바꿨습니다. 옛날의 밤은 멈춤과 두려움이 섞인 시간이었고 전구 이후의 밤은 생산과 오락, 이동과 학습이 가능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빛의 승리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오래 깨어 있을 수 있게 된 사회는 더 많이 연결되고 더 많이 움직였지만 동시에 더 쉬기 어려운 사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전구의 역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얻은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우리는 밝아진 밤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전구의 불빛은 유리 속의 작은 불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이 문명을 한 단계 더 앞으로 밀어낸 거대한 손길이었습니다. 밤이 사라진 날, 우리는 시간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시간은 우리를 다시 붙잡기 시작했습니다.